너 이러려고 날 실버타운에 보낸 거였어? 아파트 팔아서 사채 갚으려고? 이게 다 계획이었던 거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다급해서.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아파트 처분하고 실버타운 가는 것도 다 너 믿어서 한 건데 이렇게 배신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처음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은서가 국제학교에 붙고. 그래서 도망까지 갔어? 나한테 이런 빚더미를 떠넘기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믿어주었는데. 할머니, 저 때문이에요. 조용히 해.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어머니, 제 불찰입니다. 제가 너도 알고 있었어? 이런 미친 짓을. 너도 다 알면서.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양말수 여사님은 오래된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손때 묻은 일기장 속에서 12살 기수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또 학원을 늘렸다. 이제 세 군데다. 너무 힘들다. 그녀의 손이 일기장 위에서 떨렸습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야. 너는 꼭 성공해야 해. 그때 그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한이 가슴에 사무쳐 아들만큼은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다른 애들은 5군데씩 다닌다며. 너는 셋만 다니는 게 어디야.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학원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생각났습니다. 추운 겨울밤 학원 앞에서 기수를 기다리던 날들을. 작은 손이 꽁꽁 얼어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시간을 더 공부시켰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더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책상 앞에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졸음에 고개를 떨구는 아들의 어깨를 흔들며 깨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발 조금만 자면 안 돼? 안 돼. 이번에도 수학 90점 못 넘기면 너 알지? 성적표를 받아오던 날, 그녀는 기수의 눈빛부터 살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회초리가 들었습니다. 왜 이 성적이야? 이렇게 공부시켰는데. 아파, 엄마 미안해요. 회초리 자국이 선명했던 기수의 종아리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매를 들면서도 너를 위해서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말수나 애한테 너무 심하다. 이웃집 언니의 걱정 어린 말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그녀는 유명했습니다. 너무 강압적이라고 아이를 힘들게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넘기자 학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점수들, 그 옆에 꼼꼼히 적어둔 반평균, 1등 점수까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기수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고개를 숙이고 학원에 가는 길에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00점 맞아야 해, 알겠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저 멀리서 어린 기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수의 결혼식 청첩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이구나.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회초리 자국처럼 선명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기수였습니다. 어머니, 그래, 기수야. 내일 일찍 와주세요. 어머니랑 같이 사진 찍고 싶어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듯이. 양말순 여사님은 낡은 가계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꼼꼼하게 적혀 있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생활비 15만 원, 학원비 8만 원. 20년도 더 된 가계부에는 그날의 한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15만 원이야? 이걸로 어떻게 살아? 쓸데없는 돈 쓰지 마. 이것도 어디야. 다른 기사들은 10만 원도 안 준다더라. 매달 초 남편이 건네는 생활비는 늘 그녀의 한 달을 옥죄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살 때도, 기수의 학용품을 살 때도 1,000원 단위까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여보, 기수 이번 달 학원비가 올랐대. 뭐? 또 지난달에도 올렸잖아. 다른 애들은 다 내고 다닌대. 우리 애만. 안 돼. 다른 집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 집 살림이 있는데. 남편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나친 절약 버릇은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밥은 꼭 다 먹어야 해. 한 톨도 남기면 안 돼. 여보, 애가 배부르다는데. 배부르다고? 나 어릴 때는 이런 밥도 못 먹었어. 식탁에서도 돈 이야기였습니다. 반찬을 담을 때도, 전기를 쓸 때도, 심지어 화장실 휴지를 쓸 때도 아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기수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내가 구두쇠 아들이래. 그날 밤 그녀는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가 상처받잖아.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돈 모으는 게 누구 때문이야? 다 너희들 위해서지.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돈이 다가 아니란다. 손주도 좀 봐주고.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통장을 꽁꽁 묶어두고 장보기 영수증까지 일일이 검사했습니다. 이게 뭐야? 사과를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 애 간식으로. 얘 간식. 그냥 밥 먹으면 되지. 그녀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입고 갈 한복을 꺼내보았습니다. 새 한복을 사고 싶었지만 10년 전 큰 조카 결혼식 때 입었던 걸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이 보면 좋을 텐데.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처음으로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꼬박꼬박 모아둔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수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래. 통화를 끊고 그녀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남편의 마지막 버스기사 명찰을 꺼냈습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지문처럼 그의 흔적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은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시어머니의 물려받은 한복을 조심스레 꺼내보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가, 이거 나중에 내가 입으렴. 우리 며느리한테 딱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한복 소매를 쓰다듬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말순아, 이리 와서 앉아봐.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밥상에서도 마당에서도 방 안에서도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면 더했습니다. 이 생선 가시가 많아. 내가 발라줄게.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됐어. 우리 며느리 입에 가시 들어갈까 걱정되어서. 친정어머니도 해주지 않았던 그 따뜻한 마음에 그녀는 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다투는 날이면 더 세심하게 그녀를 챙기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내 마음 다 안다. 어머님,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어머니는 아들의 구두쇠 습관도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얘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그래. 늘
배고팠거든.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야. 그러면서도 몰래 그녀에게 용돈을 건네시곤 했습니다. 이거 기수 과자라도 사주렴. 할머니가 주는 거라고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기수를 특히 예뻐하셨습니다.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는 손주를 위해 맛있는 반찬을 항상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기수 공부하느라 힘들지? 할미가 내 좋아하는 동그랑땡 만들어뒀다. 할머니, 감사해요. 식구들이 다 잠든 밤이면 시어머니는 그네를 방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말순아, 너무 힘들면 말해. 내가 아들한테 얘기해 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에이, 괜찮긴. 너 눈에 다 보여. 명절이면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어. 너는 피곤할 텐데. 좀 더 자. 장보기를 가실 때도 그녀를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 생선이 제일 싱싱해. 우리 며느리 입맛에 딱이야. 시장 구경을 하면서도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습니다. 남편과 크게 다툰 날이었습니다. 기수의 학원비 문제로 또다시 싸움이 났습니다. 애비가 돈을 아끼는 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하지만 어머님, 그래도 내 마음 이해해야 한다. 내가 아들한테 잘 얘기해 볼게. 시어머니는 그날 밤 아들을 불러 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은 한복을 다시 보자기에 곱게 싸서 장롱 속에 넣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기수가 결혼해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꽃을 꽂으며 그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문득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순아, 다음 생에는 내가 내 딸로 태어날게. 그때는 내가 널 더 잘할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수의 예비 신부 활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뵐 생각에 잠이 안 와요. 그래, 화리의 다정한 목소리가 마치 젊은 시절 시어머니의 음성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은 옛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랜 종이 위에 찍힌 도장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말순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지금이 기회라고. 동네 친구 경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던 그날은 벚꽃이 한창이던 봄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자야? 여기 봐. 이 땅이 곧 개발된대. 지금 사면 2달 안에 2배는 뛴다니까. 경자는 부동산 전단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깨끗한 도면과 그럴듯한 개발 계획이 그려진 종이었습니다. 나도 집 대출 받아서 살 거야. 우리 같이 하자. 이런 기회 2번 다시 안 와.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거 한번 볼래요? 뭐야 이게? 저기, 투자. 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망했는지 몰라? 남편은 단번에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수의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설득해 볼게. 내 통장에도 좀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남편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잘못되면 당신 책임이야. 전세금을 빼고 시어머니의 도움까지 받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7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서류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 관공서 직인도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경자도 함께였고 다른 지인들도 여러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계약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 씨, 큰일 났어요.
사기래요. 사기.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이미 많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업자들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기수는 부모의 표정을 살피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퇴근하면 곧장 소주부터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내가 망쳤어. 다 내가 망쳤어. 저축은행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기수는 점점 말이 없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자책하며 끼니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은 새벽 2시가 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그의 발걸음이 더욱 불안정해져만 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마셔요. 시끄러워.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몰라서 그래.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데? 남편의 고함 소리에 기수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발. 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집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들 몰라서 그러는 거야. 매일 밤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고 독촉장은 우편함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그녀의 물음에 남편은 대답 대신 소주병을 들이켰습니다. 눈빛이 점점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병원에라도 데려가 봐야. 하지만 남편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왜 병원에 가? 병원 가면 치료비는 누가 될 건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한다며 집을 나섰고 기수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녀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구두가 현관에 있었습니다. 분명 출근했어야 했는데. 여보, 욕실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욕실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거기 있어요?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기수야, 빨리 와봐. 기수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빠가 안에서 대답을 안 해. 기수는 재빨리 공구함을 가지고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기수의 절규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경찰들의 발걸음 소리, 이웃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기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장례를 마치고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기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이제 어떡해요?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내 아들이 왜? 빚쟁이들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독촉장은 계속해서 날아들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기수는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전학을 가는 게 좋겠어요. 기수의 담임 선생님이 권했습니다. 결국 기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소파를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소주병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양말순 여사님은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가 던진 물그릇에 온몸이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분노는 해가 저물어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독사년! 우리 아들을 죽인 뱀 같은 년!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저도. 입 닥쳐!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죽어? 내가 죽여놨잖아! 시어머니는 부엌에 있는 그릇은 모조리 집어 던지셨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사방에 흩어졌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기수가 보면. 기수! 내가 무슨 염치로 기수 얘기를 해! 애 아빠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 밥상을 차려드려도 보지도 않고 엎어버리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정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밥 같은 소리 하지 마! 독약 탔겠지!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옆집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다들 나가! 인연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은 몰라! 한밤중에도 그녀를 불러내셨습니다. 겨울밤 앞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죄를 빌어! 우리 아들한테 빌어! 어머님, 추워요. 추워? 땅속에 있는 우리 아들은 얼마나 춥겠어! 시어머니는 그녀의 머리 위에 얼음물을 부어버리셨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그만하세요. 기수가 달려나왔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들어가. 이건 어른들 일이야! 매일 밤 그녀는 무릎을 꿇었고 매일 밤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숨소리, 울음소리, 저주의 말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더욱 참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차린 밥상을 보자마자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독이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깨진 그릇 조각에 그녀의 발이 베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수는 그런 광경을 보며 점점 말이 없어져 갔습니다. 할머니, 제발. 기수의 애원에도 시어머니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해졌습니다. 2년 때문에 내 아빠가 죽었어. 내가 이해해? 밤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내 아들 2년 때문에. 그녀는 매일 밤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용서는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물벼락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 정도가 뭐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친척들은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계절이 바뀌어도 식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지만 매일 밤 그녀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걱정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은 깊어만 갔고 그녀를 향한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은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어머니는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가보시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피를 토하신 그날 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시어머니의 손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말기 폐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님, 가라고. 힘없는 목소리로도 여전히 그녀를 내쫓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 좀 있게 해주세요. 밤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그녀에게 물건을 던지시던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음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싫어. 내가 준비한 건 제가 직접 끓였어요. 예전에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어머니의 눈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숟가락을 드시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맛이 똑같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 있을 때도 주무실 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님 딸이잖아요. 처음으로 그녀의 말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전 늘 어머님 딸이었어요. 못된 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마른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해. 어머님,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용서해라. 그렇게 조금씩 둘의 관계는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말순아, 네, 어머님. 그날 널 너무 미워했어. 내 아들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저도 너무 죄송해요.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었어. 시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웠습니다. 기수야, 할미가 미안하다. 할머니, 너희 엄마를 잘 부탁한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말순아, 네, 어머님. 다음 생에는 내가 내 딸로 태어날게. 어머님. 그때는 내가 더 잘할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마치 잠드시듯 떠나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기수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모자는 오랫동안 시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놓인 시어머니의 마지막 미음 그릇에는 아직도 숟가락이 꽂혀 있었습니다. 봄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기수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은 처음 화리를 만나던 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아리라고 합니다. 화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두 손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화리는 어릴 때 친정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기수의 말에 그녀는 화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랬구나. 앞으로 우리가 친정이다. 그 말에 화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첫 만남 이후 화리는 매주 찾아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들렀고 주말이면 음식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김치는 이렇게 양념을 골고루 묻혀야 해. 화리는 그녀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메모하고 연습하고 다시 물어보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친정엄마한테 배웠어야 하는데. 화리의 중얼거림에 그녀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제 내가 내 엄마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말이면 셋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기수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고
화리는 정성스레 반찬을 골라 그녀의 밥그릇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님 비법대로 만들어 봤어요. 어머니, 화리가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기수의 말에 화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국화차요. 화리의 정성 어린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제일 먼저 찾아와 준비를 도왔고, 평일에도 틈틈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어머님, 내일 시장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녀는 화리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화해 이후 닫혀있던 가슴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리야, 네, 어머님, 너희 결혼식 날 엄마 없는 게 많이 서운했지? 괜찮아요. 이제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화리의 말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며느리를 보셨다면 좋아하셨을 텐데. 기수와 화리는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생신잔치예요. 그래도 되나? 당연하죠.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시잖아요. 화리의 말에 기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며느리를 보내준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양말수 여사님은 병원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리가 진통을 시작한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화리가 강한 애예요. 기수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분만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쁜 따님이에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 보세요. 화리가 찾아요. 병실에 들어서자 화리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딸 보세요.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다. 아기는 마치 작은 천사 같았습니다. 보드라운 머리칼, 작은 손가락, 오똑한 코까지. 어머님이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은서, 은혜로운 서광이 비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은서, 참 예쁜 이름이에요. 화리는 회사를 그만두고 은서 양육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내가 도와줘야지. 너 혼자 어떻게 하니? 은서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첫 뒤집기, 첫 걸음마, 첫 말. 할머니, 은서의 첫 마디가 할머니였을 때 그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은서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나 봐요. 화리는 매일 아침 일기를 썼습니다. 은서의 모든 순간을 기록했고 그녀는 그 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은서가 처음으로 혼자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할머니, 나 예쁘죠? 노란 모자를 쓴 은서가 그녀 앞에서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그럼, 우리 은서가 제일 예쁘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은서는 그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은서가 최고구나.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기수는 은서를 어깨에 태우고 화리는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김밥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며 가족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은서가 자라는 만큼 그들의 관계도 성장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주실 거죠?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 올게.
저녁이면 은서가 그녀의 무릎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화리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어머님, 은서가 어머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은서는 활이 닮아서 이쁜 거야. 화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시면 안 될까요? 은서도 좋아할 텐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리가 조심스레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화리는 은서의 성적표를 꺼냈습니다. 전교 1등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은서가 외국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 영재교육원 선생님도 적극 추천하시는데. 그녀는 화리의 말뜻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인데 실버타운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요즘 실버타운이 정말 좋아졌다고 해요. 실버타운? 네,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시설도 좋고 같은 연세의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화리는 태블릿으로 실버타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깨끗하고 시설도 좋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 집은 언젠가 기수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화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가보자. 실버타운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널찍한 정원, 깨끗한 시설, 무엇보다 활기찬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도서관 정리나 텃밭 가꾸기. 이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기수 내외에게 넘어갔고 그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왜 그러니? 은서 공부시키는 게 먼저지.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좋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은서는 실버타운 정원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화리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왔습니다. 은서의 학교 소식을 전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때로는 실버타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은서가 영어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녀는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소일거리는 그녀의 하루를 채워주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도서관 가시나요? 네. 책 정리하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이제는 이곳이 편안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매일 마주치는 이웃들의 얼굴도 친숙해졌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양말순 여사님 6개월쯤 지나 양말순 여사님은 실버타운 정원의 장미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양말순 여사님 되시죠? 네. 근데 누구시죠? 김화리 씨, 어디 계신지 아시죠? 그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분이 2억을 빌려가셨는데 이자도 못 내고 연락도 안 되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셨나? 본해 한 달 전부터 잠적하셨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녀의 손에서 정원용 가위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책임지셔야겠네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도망가면 남은 가족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일주일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못 찾으면... 남자들은 위협적인 눈빛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기수의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화리의 번호도 은서의 학교도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기수야, 화리야,
도대체 어디 간 거니? 실버타운 방으로 돌아오는 길이 천리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화리가 마지막으로 가져다 주던 과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은서 데리고 또 올게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화리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을, 떨리던 손을, 오래도록 안아주던 그 마지막 포옹을. 기수가 유난히 말이 없었던 것도 다음 날도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들하고 며느리 어디 있는지 아실 텐데. 정말 몰라요. 저도 찾고 있어요. 그럼 어머님이 갚으셔야죠. 집이라도 파시든가.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에요. 사채업자들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정원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심지어 식당에서도 그들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양 여사님, 시간이 얼마 없으십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 다 통장 거래 내역 마지막이 일주일 전이에요. 그 이후로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퇴근하던 경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기수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전화 속 기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양말순 여사님은 손이 떨려왔습니다. 1시간 후 기수와 화리 그리고 은서가 실버타운 면회실에 나타났습니다. 사채업자들도 함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파트는 팔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니? 양말순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트가 생각보다 늦게 팔려서 은서 유학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돈이 필요했어요. 뭐라고? 아파트도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채를?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죄송해요. 부동산에서 곧 팔릴 거라고 해서. 너 이러려고 날 실버타운에 보낸 거였어? 아파트 팔아서 사채 갚으려고? 이게 다 계획이었던 거야? 양말순 여사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다급해서.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아파트 처분하고 실버타운 가는 것도 다 너 믿어서 한 건데 이렇게 배신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처음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은서가 국제학교에 붙고. 그래서 도망까지 갔어? 나한테 이런 빚더미를 떠넘기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믿어주었는데. 은서가 할머니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이에요. 조용히 해.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기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 불찰입니다. 제가 너도 알고 있었어? 이런 미친 짓을. 너도 다 알면서. 양말순 여사님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탁자를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으로 오라고 할 때 그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절대. 거짓말 마.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자가 많이 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가. 다들 나가. 이제 보니 너희들 다 똑같아. 돈만 보면. 화리가 그녀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내가 얼마나 널 믿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양말순 여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그것도 아파트도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기수와 화리는 은서의 손을 잡고 천천히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방에 홀로 남은 그녀는 탁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이러려고 날 여기로 보낸 거였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가족의 모습이 저문은 햇살처럼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의 방에서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수와 화리는 무릎을 꿇은 채 은서는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기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어머니를 원망했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화리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은서 교육에 집착해서, 어머니의 믿음을 저버렸어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어머니를 많이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기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어머니 탓이 아니었는데 전 그동안 양말순 여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아들과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수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모자가 마주 보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나왔던 것 같구나. 양말순 여사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은서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양말순 여사님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은서의 눈물이 그녀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자체 빚은 어떡하면 좋지? 걱정스러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야간 알바라도 뛰고. 안 돼요, 어머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화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 유학은 포기하고 제가 일자리를 더 알아볼게요. 양말순 여사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어머니, 돈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내 아버지가 떠난 후로 우리가 제대로 마주 앉아본 적이 있었나.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은서야, 네. 할머니,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꼭 하게 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네, 전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양말순 여사님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서로 숨기는 거 없이 살자. 네, 어머니.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양말순 여사님의 실버타운 방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문을 열자 기수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저기 40년 전에 사기당했던 그 땅. 양말순 여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땅의 이야기는 꺼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어머니, 우리 땅이. 뭐라고? 기수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샀던 땅이 평당 800만 원이래요. 양말순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게 말이 되니? 어머니, 진짜예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등기부등본도 찾아보고. 화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땅이 290평이에요. 23억. 숫자를 듣는 순간 양말순 여사님의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돈으로 샀던 땅,
결국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던 그 땅이 여보, 당신이 알고 있었던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리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사채 빚도 갚을 수 있어요. 은서 유학도. 아니, 양말순 여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은 너희 아버지의 돈이야. 이 돈으로 너희 아버지가 원하던 걸 해야지. 어머니, 내 아버지가 늘 꿈꾸던 게 있었어. 시골에 단독주택을 짓는 거였지. 기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살 집을 지어요, 어머니. 은서가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나가시더니 양말순 여사님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은서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어. 정말요? 그럼 제가 외국에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야.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양말순 여사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게 됐네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만 같았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은 실버타운 방을 정리했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이곳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정리하셨어요? 화리가 마지막 짐을 들고 왔습니다. 응, 이제 다 됐어. 기수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값에 팔았지만 마음 좋은 젊은 부부에게 팔아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시죠. 건축가가 기다린다고 해요. 남편이 생전에 늘 이야기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넓은 대지. 앞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작은 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원하던 곳이에요. 양말순 여사님은 부지를 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건축가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방은 앞마당이 보이는 방으로 했어요. 은서가 도면을 가리키며 신이 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 방 옆에 서재도 있어요. 1층에는 어르신 방과 거실, 주방을 두고 2층은 기수님 가족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가의 설명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꿈꾸던 대로였습니다. 마당에는 텃밭도 만들 거예요, 어머니. 화리가 말했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드디어 이루네요.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가족들은 공사 현장을 찾았고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집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은서의 말에 모두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보고 계실 거야. 따뜻한 봄날 마침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한 집에서 살게 됐네요. 화리가 양말순 여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너희 아버지의 꿈을 이뤘구나. 마당에는 아직 흙먼지가 날렸지만 곧 예쁜 정원이 될 자리였습니다. 뒤뜰에는 이미 작은 텃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방 보러 가요. 은서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양말순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잘 살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화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밥상에는 고향의 맛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어머니. 기수가 말했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은 새 집 마당의 텃밭에서 상추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은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왔어요. 그래, 오늘은 어땠어? 수학 시험이 좀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성적부터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밝은 표정이 더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그림 보여드릴까요? 그래, 보자. 은서가 꺼낸 그림을 보며 그녀는 문득 기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아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던가. 기수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니. 뒤에서 기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미안하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공부만 시키려고 했었지. 기수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전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니, 엄마가 잘못했어. 너무 독했던 거야. 양말순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밤 학원에서 돌아오면 내 눈이 얼마나 초점이 없었는지 그때는 몰랐어. 어머니,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성적 떨어지면 매질하고 그게 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텃밭의 상추잎에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은서야,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할머니가 이제는 알아. 진짜 공부가 뭔지. 은서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가 좋아요. 이제는 제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녁 식사 시간, 화리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어머님도 그때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아니다. 내 욕심이었어.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에게 풀려고 한 거지. 양말순 여사님은 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는 걸. 밤이 되어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그녀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녀의 깨달음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양말순 여사님은 새 집 마당에 작은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나란히 모시고 매일 아침 꽃을 갈아 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꽃새로 꽂아드릴까요? 화리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조용히 꽃병에 물을 갈고 새 꽃을 꽂았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응. 돌아가신 분들도 어머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양말순 여사님은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종 직전 다음 생에는 딸로 태어나자던 그 말씀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신 거였죠. 기수가 퇴근길에 들린 절에서 산 꽃등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버지하고 할머니 앞에 놓아드릴까요? 그래, 참 예쁘구나. 은은한 불빛이 영정사진을 비추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마치 두 분의 미소 같았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보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은서가 학교에서 만든 종이학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제가 만든 거예요. 예쁘죠? 양말순 여사님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두 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제단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말순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되신 것도, 어머님이 그렇게 가신 것도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가족들이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걸.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행복해지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는데, 기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할머니도 분명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화리도 다가와 양말순 여사님을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해져요, 어머님. 밤이 깊어갔지만 꽃등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두 분이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우리가 잘 살아갈게요. 처음으로 양말순 여사님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